자, 봅시다. 188번부터 이어서 가보도록 해요. 난 이어서 가는 거니까 볼게. 188번. 그래도 학생이 있을 때 이렇게 촬영하니까 훨씬 기분이 좋은데? 혼자 할 때보다. 봐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이랑 fa랑 지금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의 값과 ga의 값이 지금 같다는 상태예요. 즉 fx와 gx라는 이 함수는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이 조건은 줬지만 다른 구간에 대한 정보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x는 a를 제외한 다른 구간에서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 맞죠? 네, 이 상태에서 나한테 x는 a에서 항상 연속인 함수의 개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기억. 나는요, 개념 자체가 연속함수 더하기 연속함수, 즉 연속함수끼리는 사칙연산 그 모든 게 가능하고 그 결과에 대한 그 유함수에 대한 결과도 연속함수라는 거예요. 단 나눌 때 분모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랑 합성하게 되면 그 결과 또한 무슨 함수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연속함수예요. 그런데 봐봐. 지금 기억 문제 보시면 fx-4gx 나 연속이고 나 연속이에요. 어디 구간에서? x는 a에서요. 그럼 당연히 뺄셈 연산, 당연히 연속인 거 맞죠? 니은 보시면 나 gx의 제곱이요, gx 곱하기 gx 꼴인 거 맞지? 나 그래서 여전히 x는 a에서 연속이랍니다. 디귿 갖다 붙일게요. 디귿은요 fx분의 gx요. 나 연속 나누기 연속은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결과를 모르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며 리을이 포인트입니다. 리을이요 f of gx요. 지금 나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랑 합성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참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유의 상이 돼버린다 라는 거예요. 유의 상. 무슨 소리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랑 합성하게 되면 그 결과가 연속이 되더니 왜 이것이 유유라고? 그러면 나한테 아까 잘못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186쪽에 디귿을 보실래요? 186번의 디귿이요. 디귿은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한다면 fx와 gx가 뭐라고?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일 때는 그 연속과 연속을 합성하게 되면 그 유함수 또한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개념을 가르쳤던 거예요. 괜찮아? 그런데 지금은 실수 전 구간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 자체는 어디 구간입니까? 라고 물으시냐면 x는 a에서만 연속이라고 했고 나한테 다른 구간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정보를 줬어 안 줬어? 안 줬다 이거야. 괜찮아? 연속과 연속을 합성해서 연속이라는 것은 실수 전 구간 연속일 때 그 유함수도 연속이라는 말이지 지금은 특정한 포인트가 있는 거 맞죠? 나한테 묻는 건 x는 a에서의 연속성을 묻고 있어요. 그럼 우린 이렇게 가자라는 거야. 합성함수라고 불리는 구조는 어차피 동그라미 몇 개로 3개로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런 다음에 먼저 가는 함수가 g요. 그리고 나서 나 나중 가는 함수가 f라는 거지. 괜찮아? 그럼 봐봐. a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한다는 건 a로 당하는 우극한과 a로 당하는 자극한 a의 값이 얘의 값이 뭐로서 일정했던 거지? fa라고 불리는 함수값, ga라고 불리는 함수값 맞아? 얘가 지금 연속인 상태잖아? 그러면 별이든 얘도 별일 것이고 얘도 별일 것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야. 봐봐. 어떤 x는 a라는 선이 있었다라고 쳐. 괜찮습니까? 그래 놓고 gx가 연속인 함수도 이렇게 그리자 이거야. 내가 gx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자는 거지. 그러면 요 점을 a, 별이라고 할게. 그럼 우린 합성함수에서는 사실 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별보다 약간 큰지 작은지 별과 같은지를 표시해줘야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상에서 보게 되면 g는 a로 당하는 우극한의 값이 별보다 약간 크다라고 해서 별보다 약간 큽니다. 그리고 자극한의 값은 별보다 약간 작습니다. a일 때는 별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러면 나는 이젠
fx의 입장에서 별에 대한 연속성을 조사해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별이라고 불리는 값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fx가 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라는 거야. 아무거나 fx를 내가 이렇게 그렸다라고 칩시다. 호로로로 그냥 이렇게 그렸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이 라인을 내가 x는 별이라고 갖다 붙일 거고 요 라인을 x는 a였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런 함수의 이름을 y는 fx였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두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괜찮습니까? 하지만 이 fx라고 불리는 건 별에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불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전체는 무슨 연속이 되는 거죠? 불연속이 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을을 참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속과 연속을 합성해서 연속이라고 주장하려면 fx와 gx가 실수 전 구간에서 뭐였어야 된다? 연속이었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주의사항이요. 그래서 리을은 땡입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답 자체는 기역과 니은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89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189번이요. 자, fx를 여러분들한테 구간을 나뉘어진 함수로 주었습니다. 그럼 fx요. 요거 범위 쓰고 선생님이 fx의 이름 쓰는데 그냥 너무나도 가벼워서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fx라고 불리는 그램은 이차함수면서 아래로 볼록이요. 그리고 나서 대칭축은 x는 뭐인 거죠? 2인 거 보이니? 그리고 최소값 자체를 구해달라고 한다면 최소값 자체는 몇 콤마 몇인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2,2예요. 그런데 얘는 얘가 아닐 때 이차함수를 그려달라고 했으니 2,2라는 점에다 우리는 뭐를 뚫어야 되고 빵꾸를 뚫어야 되고 맞아? 그때 2일 때 함수값은 뭐라고 했지? 3이라고 했던 거 맞죠?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2보다 작을 때는 이차함수의 이 개형을 그려달라고 했고 여기다 빵꾸를 뚫으신 다음에 괜찮아?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떤 함수를 그려달라고? 상수함수인 여기 3이라는 여기 2,3 나 y는 3이라는 요 상수함수를 그려달래요. 맞아? 이 전체가 결국 뭐인 거예요? fx인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여러분들한테 ax 플러스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주었어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fx분의 gx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유함수 hx라고 이름을 준다면 이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전연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그럼 볼게. 나요. 얘는 딱 어디서만 불연속인 거죠? x는 2에서만 불연속인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x는 2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볼게요. 이미 2,2고 여기가 3이기 때문에 x축이라고 불리는 건 딱 요 아래 잡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fx라고 불리는 이 함수는 x의 값이 어떻게 됐던 간에 항상 무슨 수라는 거지? 양수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렇잖아요. 그래프 그리면 항상 양수요. 그러니까 절대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괜찮아? 그러면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딱 어디서만 연속이면 되겠어요? 2라는 지점에서 연속이면 되겠죠. 맞아? 함수의 이름이 바뀌는 이 지점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2로 다가가는 무슨 극한가? 우극한가? 2로 다가가는 무슨 극한? 자극한가? 2에 대한 무슨 값이? 함수값이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맞아? 2로 다가가는 우극한일 때는 3분의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값과 맞아? 2로 다가가는 우극한 값 뭐예요? 3분의 맞아? 여기는 항상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맞아? 함수값이 결국 극한값. 그래서 2를 집어넣게 되면 2a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녀석값. 맞아? 2에 대한 자극한이요. 2에 대한 자극한의 값은 나요.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2로 다가가는 자극한의 값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2분의 나 마찬가지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a 플러스 1. 어차피 함수값 자체는 뭐랑 똑같았을 거야? 우극한과 똑같았을 거야?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 둘이 같다라고 놓게 되면 식 하나 미지수 하나 a의 값 구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예, 좋아요. 요게 이제 189번 문항이었습니다. 넘어가서요.
192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 자, 192번. 두 함수가 존재한답니다. 나 fx요.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3짜리 나 gx요. 나 유리함수 x 플러스 2분의 1에 대해서 닫힌 구간 어디에서만 주목하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x가 몇부터면 0부터 닫힌 구간 4까지 여기 제한을 걸었을 때 여기에만 주목해달라는 거고, 다른 구간은 별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 맞죠? 네, 좋아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요, fx 더하기 gx. 얘들아, 최대 최소의 값이 존재하려면 이 닫힌 구간 0부터 4까지 우리는 그 함수가 뭐라고 한다면 연속 함수라고 한다면, 즉 불연속이 되는 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게 개념인 거 맞죠? 예. 그러면 식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우리 둘이 더할게요. 우리 둘이 더하는 걸 선생님이 통분으로서 이쁘게 갖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몇 분의 2분의 나 우리 둘이 더하는 거 통분해서 갖다 쓰고 있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플러스 1 되는 거 맞지? 물론 나도 연속함수 맞아?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는 분모가 관찰 대상이지. 그런데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존재하지. 괜찮아? 0으로 만드는 값이 언제야? x는 마이너스 2라는 구간인 거 맞지? 맞아? 이때 뭐가 되는 거지? 불연속이 되지. 왜? 함수값 자체가 이게 새로운 유함수인데 그때 함수값 자체가 정의되지 않아? 정의되지 않아. 괜찮습니까? 그런데 뭔 상관? 왜? 나는 어디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0부터 4라는 구간에만 주목하는데 맞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은 내가 주목하는 구간에 포함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는 거 맞지? 예. 그러니까 얘는 0부터 4까지 뭐인 거야? 연속인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는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니은 가볼게요. 니은 보시면 f 오브 gx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는 거예요. 식을 만들게 되면 fx 자리에 얘를 갖다 쓰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이 되고, 여전히 통분해서 갖다 쓰시면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 그냥 이렇게 갖다 쓰면 되죠. 여전히 나의 관심사항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이 값 맞아? x는 어디서?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고 그래서 불연속입니다. 그런데 뭔 상관? 내가 보는 것은 0부터 4라는 구간까지 맞아? 0부터 4라는 구간 속에서는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고 그때 연속이고 연속이야 맞아? 그러니까 전체도 무슨 소? 연속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볼게요. 디귿 보시게 되면 g 오브 fx요. 자, 그러면 합성을 하세요. fx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x-1분의 1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즉 x는 1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불연속이 되는 거 맞죠? 근데 1이라는 구간은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그냥 땡처리.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3번이요. 별표를 하나만 주실까요? 자, 다음을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합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fx가 있는데 나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여기서 연속이었다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fx의 무슨 값과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얘를 최대 최소 정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나한테 구하라는 건 닫힌 구간 1부터 3까지에서 주목해 주세요. 나는 1부터
3이라는 요 구간에만 주목합니다. 나머지 구간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이에서 다음 중 최대 최소 정리에 여기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는 예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게 문제. 네, 풋풋했던 고등학교 1학년 시절로 돌아간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개념을 여기다 잠시 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개념은 발레의 생성장소라는 거예요. 선생님, 발레의 생성장소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수학에서는요, 99가지가 참이고 딱 한 번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이 거짓이면 전체가 거짓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P면 Q이다 라는 이 명제를 풀 때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얘를 우리는 발레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이것은 약속이죠. 그럼 발레가 어디서 생성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둘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표현한다면 나 라지 P, 라지 Q예요. 이미지. 정확한 PQ에 대한 관계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미지를 잡고 나면 발레의 생성 장소는 P이면서 뭐는 아닌 거, Q는 아닌 부분 맞아? P이면서 Q는 아닌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 맞지? 여기가 발레의 생성 장소야. P이긴 하지만 뭐가 아니라는 거지? Q가 아니라는 거지. 한글로 말하면 이쪽 부분을 P이고 뭐가 아니다, Q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맞아? 얘를 우리가 집합기호로 나타내면 P이고 Q가 뭐다? 아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 요 빨간색 부분이 바로 이명제의 발레의 생성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 나 영명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명제라고 불리는 것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거 맞죠? 예.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영명제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때 나의 대답은 몰라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괜찮습니까? 몰라요. 네, 좋아요. 그럼 영명제라고 불리는 건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꾸는 거니까 영명제는 fx가 최대값과 무슨 값이 존재한다면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예. 나 닫힌 구간 AB에서 뭐다? 연속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묻는 것은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뭐라고? 성립하지 않음을 보인다는 건 거짓임을 보이는, 맞아? 얘로 적절한 것 좀 찾아주세요 이런 거야, 맞아? 그러면 이 명제, 이 영명제에 발레라고 불리는 건 어디서 생성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P면 Q이다의 구조에서 발레가 생성되는 건 P이지만 뭐가 아닌 부분? Q가 아니다. 이게 발레인 거 맞지? 그럼 내가 원하는 답, 이 발레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라고 했을 때 이 닫힌 구간 AB에서 최대와 최소는 뭐하지만 존재하지만 이해해? 뭐가 아닌 녀석 뒤에다 부정을 가는 거, 연속이 아닌 녀석을 찾아주시면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맞아? 이 닫힌 구간 AB라는 속에서 뭐는 존재하지만 최대 최소는 존재하지만 이해해? 뭐가 아닌 경우 연속이 아닌 녀석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좋아요. 그런데 나는 어디 구간에 주목하라고 했었죠? 이 문제가 1부터 3까지만 주목하라고 했어요. 맞아? 답은 4번인데 답이 4번인 이유를 잠시 보여드리고 5번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4번은요. 답 자체가 어떻게 가는 거냐? 가우스 X라는 그래프요. 여러분들 가우스 울렁증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또 카테고리 재생 목록에다가 가우스 기호랑 관련된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기, 여기 2차로 표현된 거 그래프 그리기, 방정식 뭐 이런 것들 설명해 놨으니 내가 중간중간 문제를 풀 때 이해가 안 되면 그 강의를 반드시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괜찮아요? 가우스 울렁증을 벗어나셔야 돼. 그럼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얘는 X가 정수인 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여기가 지금 1부터 3까지만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그래서 3은 여기까지. 나 어디 구간에만 주목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만 주목하는 거야. 괜찮아? 이 그래프가 안 그려지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x는 1에서 불연속, x는 뭐에서 불연속? 2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3일 때는 우극한의 값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나 3까지만 보다 그랬으니까. 이해해? 그럼 봐봐. 얘는 뭐이긴 하니? 최대값이 존재하니? 내가 너한테 묻는 거야. 야, 여기에만 주목해. 어디에만 주목하라고? 여기서부터 여기 1부터 3까지 최대값 존재하지? 얘도 존재하는 거잖아. 맞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야? 2고 여기가 뭐야? 3. 봐도 말 못하면 강의 봐. 여기 최대값이 뭐라고 존재한다고? 3이라고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맞아? 최소값 안 존재하니? 막 2.99 같은 거 있어? 없잖아. 3 딱 명확한 거잖아. 최소값은 딱 이 구간에서 몇인 거야? 1 명확한 거잖아. 이해해? 최대 최소의 값은 정확하게 존재하지만 연속이 아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 자체가 4번입니다. 맞아? 그런데 주의요. 주의. 5번이 왜 답이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5번 자체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별거 아닌 그래프예요. 유리함수 x-2분의 1입니다. 그러면 갖다 그립시다. 유리함수를 그릴 때는 항상 두 개의 점근선이 중요해요. 나 수직점근선이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x는 2요. 수평점근선이요. 리미트의 값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y는 0이요. 괜찮습니까? 당연하죠.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켰다? 2만큼 평행이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괜찮아요? 여러분한테 주목하라는 구간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주목하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가 1이요. 내가 요 정도 3이 있어요. 나 이 구간에만 주목해 주세요. 이런 거지. 맞아? 그럼 이 구간 속에서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작아지고. 맞아? 최대값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하죠. 계속 커지니까요. 괜찮습니까?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5번은 발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발레라고 불리는 건 최대 최소가 정확하게 존재해야 되고 그때 연속이 아닌 놈을 찾는 거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발레는 바로 4번입니다. 예, 요게 193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이값의 정리요. 얘를 한 번 더 내가 개념을 잠시 잡아드릴게요. 자, 보자. 사이값의 정리라고 불리는 이 녀석의 기본적인 내용은 서술형 문제를 푸는 걸 우리는 다시 연습하셔야 되고 일단 서술형을 답지를 작성한다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쁘게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첫 번째 스텝,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여기에서 fx가 연속이에요. fx가 뭐라고요? 연속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묻는 것 자체는 사실 실전적인 의미의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얘는 어떤 의미의? 실전적인 의미의 사이값의 정리예요. 기본적인 원래 사이값의 정리는요. 호로록 이렇게 갖다 붙이고 나를 x는 a라고 하고 나를 x는 뭐라고 한다면 b라고 한다면 즉 여기 얘 함수의 이름을 y는 fx라고 줬을 때 나는 여기를 a, fa 나는 여기를 위의 점 b, fb라고 한다면 실전적인 원칙적인 사이값의 정리는 fa와 fb의 함수값이 다른 상태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 우리 사이에 있는 y는 능 k라고 불리는 요런 직선을 작도하게 되면 교점이 적어도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 존재합니다. 이것이 사이값의 원칙적인 정리. 근데 실전적인 의미 내가 지금 하는 건 실전적인 의미 실전에서의 사이값의 정리라고 불리는 얘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목적 자체는 실, 근의, 존재, 성을 확인하는 것이 사이값의 정리의 실전적인 의미입니다. 실전적 의미라는 건 뭐냐? A에서 B까지 fx가 연속이라면 그리고 나서 fa 곱하기 fb가 함수값을 각각 곱했을 때 그것이 음수라면
음수? 함수값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상수값이 있었을 텐데 둘을 곱해서 뭐가 된다라는 것은 0보다 작은 음수가 된다라는 말은 얘가 플러스면 나는 뭐예요? 마이너스요. 얘가 마이너스면 나는 뭐예요? 플러스요. 경우는 몇 가지? 두 가지 경우. 우리들을 잇는 접속사는 또는이요. 그러면 1번 접속사로 보게 되면 A가 여기 있고 그냥 B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1번 A가 뭔진 모르겠으나 어떤 양수의 값이요. 함수값. FB에서의 함수값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으나 B, 음수의 값이요. 그러나 여기 이 구간에서 연속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야 해. 맞아? 그럼 반드시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그려지든 아니면 또는 요 경우에서 보게 되면 내가 A고 내가 B요. 두 번째 경우요. A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요. B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요. 맞아? 그러면 가장 심플하게 지나는 건 그냥 우리들을 이을 때 직선 이런 식. 이렇게 그려질지 모르겠으나 X축과의 교점의 그 좌표는 방정식의 실근인 거 맞죠? 괜찮습니까? 즉 X축과 이렇게 몇 번 만난다는 것은 3번 만난다는 것은 실근이 몇 개 존재한다는 말이고 3개. 이렇게 X축과 한 번 만난다는 건 실근이 몇 개? 1개 존재한다는 말이니 그런데 내가 이렇게 3개가 생길지 아니면 파봐봐 쇽쇽쇽쇽쇽쇽 이렇게 생길지 맞아?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몇 개? 한 번은 X축을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맞아? 적어도 몇 개 이상? 1개 이상의 실근이 존재할 것이다. 즉 여러분들 보고 그 실근을 정확하게 구하라는 거야? 존재성이야? 존재성인 거야. 괜찮습니까? 실근이 존재한다는 존재성을 밝히는 거.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사이값의 정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잠시 그냥 1, 2분만 말하면 이걸 왜 배울까를 잠시 생각해봐. 왜 배울까라는 건 얘들아 봐봐. 요즘 대체 에너지, 요즘은 아니지. 사실 오래되긴 했지. 대체 에너지를 우리는 개발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수소에도 관심이 많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많아. 맞아? 우리는 유유의 사항인 거 맞지? 석유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대체 에너지 개발이 좀 시급한 건 맞죠. 지금 기후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최신 경향으로 보게 되면 이제 4년 남았대요. 우리는 무지막지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관점이거든요. 점점 수온이 올라가고 맞아? 우리 북극곰이 살 데가 없어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런데 잘 들어봐. 우리는 천연가스를 개발하는데 얘들아 우리는 한 바닷가 가운데에 마치 여기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파이프를 꽂아야 해. 괜찮아? 근데 그 꽂는 비용이 한두 푼이겠어? 우리 이런 거야.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저기 탐사선 민간 업체가 탐사선을 보낸 거 성공한 거 본 적 있니? 뉴스에서? 보통은 국가 기반 주도 사업이었어. 발라라로 이렇게 쏘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그것을 민간 업체에서 해냈단 말이야. 얘가 갖는 기능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적은 없어요. 시도는 많이 했지만 이 말은 좀 안타깝게 기술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KTX라든지 어떤 이렇게 찍으면 안 되나? 저기 신기술인 열차들이라든지 항공기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인 거 맞지? 괜찮아? 우리는 핵심 기술력이 없다니까. 그게 네가 공부해야 될 목적이야. 선생님 말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공부를 네가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게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좀 멍청한 학생들이 있거든. 괜찮아?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그런 핵심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또는 천연자원 그냥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맞아?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갑자기 딴 데로 샌 것 같은데 내가 바다야. 배를 이렇게 타면서 어디에다 뭐 이렇게 꽂아야 되지? 뭐 이렇게 여기에다 한번 꽂아볼까? 퍽 이렇게 꽂니? 실패하면 그러면 좀 떨어진데 이렇게 꽂는 거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수학적인 식을 어떤 식을 판별식 같은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즉 판별식이라는 존재가 뭐냐면 내가 어떤 기준치를 마련하는 거야. 어떤 기준치를 마련하는 거냐면 판별식이라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쳐.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해갖고 호로로로로 무슨 기계장치 전자장치로 조사를 하는 거야. 조사를 했는데 그게 250에 가까우면 꽂아볼 만하다
라는 연구 논문이 있었대. 괜찮아? 실제 실험에서도 있었고. 그래갖고 내가 여기다 꽂아봤는데 갑자기 여기서 띡띡띡띡띡 전자수치가 290이라는 수치가 딱 나오고, 여기다 한번 꽂아본 거야. 맞아? 여기다 한번 꽂아봤는데 띡띡띡띡띡 전자자치가 150이 나온 거야. 맞아? 그러면 이게 갑자기 변하지 않는 내가 만든 어떤 이런 함수에 대한 알고리즘이 연속이었다라고 한다면, 괜찮아? 갑자기 250에서 400으로 점프 뛰는 그런 과학적인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이값의 정의의 활용 아닐까 싶어.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290에서 150으로 변하는 이 순간, 반드시 250이 되는 그 순간이 한 번쯤은 존재할 것이고, 그럼 난 이 구간을 좀씩 좁혀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조사해 갖고, 맞아? 확률을 높여 갖고 여기다 딱 꽂으면 되는 거잖아. 괜찮아? 이런데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게 사이값의 정리예요. 볼게요. 참 재밌게 수학활동 보고서를 많이 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요. 자, 볼게. 자, 이제 나한테 권하는 건 196번이요. 요게 어렵지가 않아요. 실근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거나. 그래서 선생님이 주요 문항만 여러분한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두 개의 곡선. 이름을 주자. 개똥이 소똥이처럼 fx에 대한 이름을 마이너스 x의 4제곱 더하기 6x의 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요. 그리고 나서 gx요. 얘의 이름을 x의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 얘가 있는데 우리들의 교점이요. 교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미지로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이미지입니다. 개념을 위한 이미지. 나를요 fx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요 나를요 gx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나는 얘를 2차를 갖다 그린 거고 나는 얘를 직선이라고 갖다 그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세 가지밖에 없죠. 안 만나,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우리는 접하는 상이라고 부르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교점, 지금 두 개의 교점이 생기는 유형이고, 내가 여기 교점의 좌표를 하나를 알파, 내가 이 교점의 좌표를 하나를 뭐라고 한다면 베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알파와 베타라고 불리는 것을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뭐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죠? 연립방정식의 해, 실근이라고 주장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fx라는 그래프와 gx, 우리 둘이 뭐예요? 만나죠. 괜찮아? fx와 gx가 같다라는 건 우리 둘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얘도 방정식이 되는 거 맞지? 그때 이 방정식에 누가? 실근이 누구랑 누구라는 거지? x는 알파, x는 베타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을 바꿔서 우리는 보통 방정식을 정리하기로 어떻게 정리합니까? 하나를 적당하게 이항합니다. 맞아? 그래서 어떻게? fx 마이너스 gx, 2차에서 1차를 빼도 2차라는 내용이 변하지가 않고, 괜찮습니까? 얘가 결국은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에 누가? 실근이 바로 x는 알파, x는 베타이므로, 맞아? 우리 식을 세우면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유함수 hx라는 새로운 함수의 이름이에요. 괜찮아? hx라는 새로운 이름을 준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2차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고, 그때 두 근을 갖는 거니까 x-알파, x-베타 최고창의 개수 몰라서 k라고 놓는다면 이 k라고 불리는 건 fx의 최고창의 개수랑 뭐하다? 같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워왔었던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 원하는 건 fx랑 gx랑 만나는 이 교점이 어디 사이에, 열린 구간 어디부터 어디? 0부터 1까지. 이 0부터 1이라는 사이 속에 교점이 존재함을 밝히라는 것은 그냥 이렇다는 거죠. fx에서 마이너스 gx를 뺀 이 새로운 u 함수 4차에서 3차를 빼면 전체는 몇 차가 되고? 4차가 되고, 얘를 내가 hx라는 새로운 이름을 준다면 이 hx라는 이 함수가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교점을 뭐 한다면 갖는 걸 보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근의 존재성인 거 맞지? 그럼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은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 거야? 나 다항함수요. 우리 둘 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무슨 함수? 연속인 함수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러면 연속인 함수라는 걸 증명이 끝났고 네가 맨 최종적으로 증명해야 될 사실은 H0 곱하기 H1이 여기에 주목하세요. 실전적인 의미요. 괜찮아? FA 곱하기 FB 즉 H0 곱하기 H1이 무슨 수다? 음수다. 부호가 다릅니다. 맞아? 얘만 여러분들이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교점이 생성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저렇게 여러분들이 증명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서 넘겨서 선생님이랑 볼 문항은 200번 문항을 같이 봅시다. 지워볼게요. 세 문제만 딱 더 풀고 끝냅시다. 마지막까지 다 왔으니까 좀 남겨놓고 5부를 촬영할 수는 없잖아요. 보자. 200번 문항 보시면 다항함수 fx요. 나 실전 연인 함수요.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런데 fx는 0이라고 불리는 이 방정식이 나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라는 조건 봅니다. 가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가 2분의 1이다라는 이 정보요. 이 정보는요. 실질적으로 일반인 누나에게는 미분계수를 배운 시점에서 한 2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고 좀 이젠 공부를 한 세련된 선생님의 제자들은 4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식이 가르치는 정보는 하나는 함수값 미분계수 이것이 아니라 좀 더 공부를 하시면 고1 수학과 매치가 돼서 정말 아름답게 4가지 정보나 준답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미분계수를 안 배웠다고 치고 그냥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어떻게 돼? 수렴의 분모가 뭐로 가? 빵으로 가. 그럼 당연히 분자도 뭐로 가야 해? 빵으로 가야 되는 거 맞죠? 네,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f-1의 값이 뭐다? 0이다 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나라는 정보에 의하면 리미트 x가 뭐로 다가갈 때? 3로 다가갈 때 x-3분의 fx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수렴의 분모빵으로 가? 그럼 분자도 뭐로 가야 되니까? 빵으로 가야 되니까 나 f3의 값이 뭐라는 거죠? 0이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분자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다항함수라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차피 같아서 그냥 함수값 처리하였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요 정보로부터 얘 하나 알고 요 정보로부터 얘 하나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정보로부터 몇 가지 사실을 아는 게 우리의 공부의 최종 종착지? 4가지 사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요. 나 차수를 몰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나는 fx를 어떻게 세팅하실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어떻게? x 플러스 1이요. 쌤. 그리고 나서 누구요? x-3이요. 나머지 더 몇 차인지 모르니 qx 목을 이렇게 인수 정리에 있어서 세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번은 경험해 왔을 거고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나중엔 4가지 관점을 다 설명할게요. 일단 한 번 더. 맞아? 한 번 더 세팅한 이 식을 여기다가 뭐 하자? 대입하자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fx 대신 네가 이렇게 세팅한 식을 x 플러스 1, x-3 qx 이렇게 바꾸고 fx 대신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 x-3 qx 이렇게 바꾼다면 한 번 더 쓰자라는 거다 얘들아. 그럼 봐봐. 얘를 우리는 무슨 놈?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무슨 놈? 나쁜 놈. 나쁜 놈은 꺼져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몇 분의 면? 2분의 1이라서 난 얘로부터 q-1의 값이 몇 분의 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맞아? 다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나쁜 놈. 그래서 꺼져. 결국 3을 집어넣게 되면 4q3의 값이 2분의 1이요. 그래서 q32의 값은 몇 분의 면?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괜찮습니다. 8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으나 QX가 몇 차인지는 알아 몰라? 몰라요. 괜찮아? QX가 2차였는지 3차였는지 10차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 사실로부터 아는 거는 QX가 다항함수였다는 사실은 변치가 않아. fx가 3차면 qx는 몇 차? 1차. fx가 4차면 qx는 몇 차? 2차. fx가 5차면 qx는 몇 차? 3차. 근데 내가 아는 사실은 q-1의 값은 양수, 음수? 음수. 맞아? 마이너스 8분의 1. q-3의 값은 무슨 수? 양수. 그러니까 qx가 뭔지는 몰랐으나 반드시 음수 양수니까 요렇게, 맞아? 요렇게 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한 개의 실근은 이 구간 사이에서 갖는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QX가 여기가 만약에 2였다라고 쳐요. 괜찮아? 예. 그럼 fx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그리고 qx가 2를 갖게 되면 x 마이너스 2 그리고 또 나머지 몰라서 hx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자체가 결국 무슨 x라는 거지? qx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예. 몇 개를 갖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 우리는 아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좋아요. 두 문제만 더. 교과서 문항입니다. 201이요. 자, 봅시다. 지워볼게. 교과서 발전 문항 201. 세실수 ABC에 대해서 ABC 대소 관계를 여러 번째 줬고 나 x-a, x-b 더하기 x-b, x-c 더하기 x-c, x-a가 는 0.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가짐을 보이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나 여기 얘 몇 차 함수입니까? 함수 해석하게 되면 3차 함수죠. 몇 차 함수? 2차 함수죠. 맞아? 얘 이름을 내가 뭐라고 줄게요? fx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사해보자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fa의 값을요. 난 수직선상에서 점이 어떻게 찍히는지 관찰하고 싶어요. a, b, c 이렇게 있을 때요. 그럼 fa를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 꺼져 여기 꺼져지. 그럼 남는 건 누구야? a-b, a-c 맞아? 하여튼 간에 난 이 값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면 음수,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면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는 무슨 수? 양수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야. 맞아? 나 fb라는 값을 조사하겠습니다. fb를 집어넣게 되면 꺼져 맞아? 남는 건 얘. 그래서 누구? b-c, b-a 맞아? 나는 음수, 나는 양수. 둘이 곱하면 나는 음수. 맞아? 마지막 한 번 더. fc요. fc를 집어넣게 되면 꺼져. 남는 건 여기요. c-a, c-b요. 괜찮습니까? 우리들은 무슨 수? 양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fa일 때는 그 정확하게 양수값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맞아? 네가 하여튼 무슨 수? 양수. b일 때는 정확한 값은 뭔지 모르겠으나 음수. c일 때는 무슨 수? 양수. 그러니까 다른 구간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여기서 몇 개? 한 개. 여기서 몇 개? 한 개. 총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지? 2개의 실근은 적어도 갖는다는 거지. 존재성. 물론 2개보다 많이 가질 수도 있지. 쇽 이렇게 그려지면 괜찮습니까? 근데 내가 아는 건 적어도 2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네, 요 사실을 알 수 있었답니다. 마지막 문항이요. 202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202번 문항.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y는 fx가 그래프 4점을 지날 때 얘들아 어떤 y는 fx의 그래프가 1,2를 지난데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지? 대입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네. 거기서 알려준 정보는 f1은 2요. 이게 바로 뭐라고? y는 fx가 1, 몇이라는 점을 지난다? 2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지. 그래서 f1은 2, f2는 뭐? 3, 그리고 f3은 뭐? 10, 그리고 f4의 값은 22요. 이렇게 지날 때 fx와 x제곱의 그래프는 1,4라는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교점에 갔는지 구하래요. 나 만나요. 누구랑 만나요? fx랑 누구랑 만난다고요? x제곱이 우리 둘이 만나요 이런 거지. 맞아? 이 만나는 교점이 열린 구간 1,4 사이에 도대체 몇 개에서 만나냐, 적어도 몇 개의 교점에 갔는지 구하여라. 이게 문제인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난 이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유함수를 만듭니다. 어떤 함수요? hx라고 불리는 새로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처럼 이름을 주는 거예요.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호로록 얘를 이렇게 이항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fx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이름을 hx라고 줄 거고, 이 hx라는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이 몇 개 있는지를 우리가 찾게 되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 있는지 찾는 거랑 똑같은 거지. 괜찮아? 그래서 조사하는 거지. 누구를? h1의 값을. h1의 값을 조사한다는 건 f1에서 뭐를 뺀다는 거지? 1을 뺀다는 거지. 1의 제곱을 뺀다는 거지. f1은 2고 1의 제곱을 빼면 나는 1이요. 괜찮아? h2의 값을 조사한다는 거지. h2의 값은 f2에서 4를 빼는 거니까 3에서 4를 빼면 나 마이너스 1이요. h3의 값을 조사해 보는 거지. f3 10에서 3의 제곱인 9를 빼니까 나 1이요. h 누구의 값을 마지막 조사하고 싶은 거지? 4를 조사하고 싶은 거지. 그럼 f4에서 4의 제곱인 16을 빼니까 뭐요? 4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다 나 1이고 나 2고 나 몇이고 3이고 나 4인데 괜찮아? 1일 때는 무슨 값? 양수. 2일 때는 음수. 3일 때는 양수. 나 양수. 그럼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지. 맞아? 나 양수 나 음수.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몇 개? 한 개. 나 음수 나 양수. 여기서 적어도 몇 개? 한 개. 양수 양수는 추론 불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몇 개? 2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는 거지. hx의 x축과의 교점이 결국 우리들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을 테니까 괜찮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